네, 이번 시간에는 전에 다루지 않았던 음악에 관한 것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비창교향곡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들어본 분. 그래서 이 실제로 들어본 분, 그리고 어느 정도 교향곡에 관해서 좀 아시는 분, 그런 분만 계속 이제 이것을 얘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보시고 한번 감상해봤던 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6번 그리고 이제 가장 비창이라는 제목 그대로 이제 가장 슬픈 가장 비통한 그런 음악이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또 극적으로 실제로도 차이코프스키가 이 곡을 작곡한 지 초연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세상에 남겨놓는 이제 마지막 유작이 되었고, 이런 이제 어떤 실제 작품의 어떤 발표 과정도 역시 극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이런 관련된 것은 물론 또 전문 음악 이제 해설가들한테 많이 들어보시면 되는 것이고, 너무나도 이제 실제로도 이제 그런 극적인 이제 발표 과정을 겪었죠. 그래가지고 초연했을 때는 청중들이 글쎄 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좀 약간 좀 그저 그런 반응이었다가 차이코프스키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재연주회를 하니까 부인들, 중년 부인 같은 분들이 아주 울면서 아주 그랬다는 그런 이제, 이게 꼭 설명을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아주 이제 슬프고 그런 것이죠. 특히 이제 1, 2, 3, 4악장에서 4악장은 이제 대부분의 교향곡이 빠르게 그냥 어떤 그냥 환희의 송가가 그렇듯이 가장 유명한 베이토벤의, 뭐 또 다른 이제 이전의 모차르트 이제 모든 교향곡들이 다 그렇죠. 4악장 가장 빠르게 이제 이렇게 해서 환희로 끝나는데, 여기서는 4악장이 가장 슬프고 무겁게 끝납니다. 그리고 또 끝나는 것 자체가 어떤 아주 화려하게 쫙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쓸쓸하게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런 무상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상당히 감동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제부터 이제 제 나름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 3, 4악장, 2악장은 이제 보통 또 2악장은 느리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조되어 좀 빠르게, 어찌 보면 또 우울한 뭐 측면도, 내면도 있지만 좀 활기차게 나가죠. 그리고 그 3악장은 뭐 행진곡, 그야말로, 그리고 또 전쟁을 이제 연상시키는 그런 이제, 그리고서 아주 그냥 뭐 격정적인 그런 3악장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4악장.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물론 2, 3, 4악장 다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지만 1악장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제 1악장 시작할 때 이제 맨 처음에 제 1주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제 2주제, 다음 1주제, 2주제 이렇게 몇 번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제 2주제가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제 2주제가 좀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끝나는데, 그 엔딩, 1악장 엔딩 부분, 이것을 뭔가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교향곡 1악장은 1, 2주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가장 좋은 화려한 그런 음악이 나오죠. 그리고 1악장 1주제가 물론 가장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1악장 1주제가 나오는데 1악장 1주제가 그렇게 뭐 썩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짱짱짜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근데 이제 이 악장이 상당히 이 악장이, 이 주제가 아름답죠. 그러니까, 그, 이 악장,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악장이 처음에 낮게 이렇게 나오다가, 이 악장이 자꾸 1주제가 이렇게 낮은 소리로 이제 시작해서 뭐 나오다가 2주제가 나옵니다. 그럼 3주제는 다시 1주제가 또 나오고 2주제. 그러다가 한두 번 반복했는지 뭐, 그건 제가 자세히 분석 안 했습니다만, 몇 번 반복하다가, 쾅! 하고 이제, 다시 나오죠? 그래, 쾅! 하고 1주제가 아주 그냥 강렬하게 나옵니다. 이제, 강렬하게. 그렇게 나와서, 다시 또 갈등이 1주제가 여기서 강렬하게 쾅! 하고 나옵니다. 이게, 한 번 반복했는지 몇 번 반복하다가 2주제가, 2주제가 계속 반복하다가 1주제가 쾅! 하고 나옵니다. 아주 그냥, 그런 다음에 2주제 다시 나오다가, 이제, 2주제가 나중에 탕탕탕탕 하고 발자국 소리가 나오고, 홀은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쓸쓸하게, 뭐 어디론가 떠나가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이게 상당히 감동적인 멜로디입니다만, 이건 참 얄궂게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계속 나오기에는 좀 적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딱 1악장 끝날 때 한 번만 그냥 딱 우리에게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듣지를 못하면. 근데 그 1악장 끝날 때 그 부분이 저는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1주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처음에는 낮은 소리로 그냥 이렇게 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주제가 그러니까 반발을 뭔가 좀 얘기하고 권하는 거, 뭐 베버의 무도회의 권위에서도 뭐 처음 시작할 때 뭐 춤추자 권한다고 하지만 여기서도 뭔가 좀 권하고 요구하는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1주제는. 그런데 2주제는 좀 더 나약하고 좀 여성적인 그런 주제가 뭔가 좀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약간 갈등하는 여기서 뭐를 요구하는데 1주제에서 그거를 2주제에서 계속 좀 사양하고 그러지 뭐 참 곤란하지 않느냐 뭐 이거 힘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 계속 하다가 꽝 하고 그냥 나오죠. 그건 뭡니까 그럽니까? 계속 뭘 권하고 뭐 했다가 배도의 무도의 권위에서는 계속 권하고 사양하다가 결국 예하고 이렇게 같이 춤을 췄다는 그런 이제 좀 좋은 결말이지만 이 계속 1주제가 뭐 하자 권유하고 2주제가 사양하고 권유하고 사양하고 그러다가 꽝 하고 그냥 그 완전히 성을 내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네가 뭐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절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다가 땅텅텅텅 하고 그 북소리 나면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참 좀 의아합니다. 아무리 이제 끝나는 엔딩이 좋아도 그리고 한 번밖에 못 들었습니다. 이 엔딩을. 그런데 이게 아주 여기서 진짜 끝나버릴 여기서 아주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이제 이거 뭐 진짜 이렇게 쾅쾅 싸우다가 졌다. 뭐 졌다 정도라면야 뭐 가벼운 얘기지만은 그야말로 포기하고 이건 정말 안 되는구나. 이건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뭡니까? 떠나는 거죠. 막 푸른 소리 나오면서 텅텅텅텅 하면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2주제가 이 1주제의 강한 요구에 못 이겨 쓸쓸히 어디로 든가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는 게 교향곡의 끝이 아니죠. 그럼 또 무슨 의미냐.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얘기한 건데 어떻게 끝난다는 게 아니나. 근데 이것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물론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뭐 인생의 서막이라고도 볼 수 있고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걸 꼭 시간을 정하지 않고 뭔가 운명이 계속 요구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뭐 영성적인 이 채널이 영성 뭐 이런 얘기를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왜냐하면 이런 얘기 어디서 뭐 KBS 뭐 거기 게시판에 그냥 대발견이라고 나름대로 해서 응?
그분들 생각해서 뭐 애써 써줬더니 지우더라고요. 숙제. 왜냐면 영성이,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 마치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 채널은 맘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떠난다는 걸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인생길을 떠난다 이것도 되지만은, 인생길을 떠나는 게 뭡니까? 하늘에서 인생을 플랜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플랜을 짜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 천상에서 행복하게 그냥 그 자기 존재 그 자체로서 유지하면서 살았던, 그렇게 존재했던 그런 영혼이 이 일악장의 운명의신의 요구에 의해서 너는 지상에 내려가 어떤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영혼, 우리 약한 영혼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이란 또 살기란 정말 힘듭니다. 예? 이거 뭐 또 그런 걸 어떻게 또 하라고 합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지내고 싶습니다. 지난 일들 생각하면은 이거 한번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자꾸 그러면 이제 그 멜로디 자꾸 반복되는 느낌이 나죠. 그래가지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반론을 자꾸 합니다. 나 안 태어나겠다. 그냥 이 천상에서 그냥 지내겠다. 그런데 이제 꽝꽝꽝꽝 하면서 여기서 그냥 일두제 운명의 신이 그냥 드디어 폭발하는 거죠. 네가 안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냐. 이 세상, 이 우주 영혼의 존재를 계속 강화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여기서 그냥 안일하게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 다 되고, 그냥 편안하고 이런 삶은 계속 살겠느냐? 그렇지 않다. 물질계의 어떤 온갖 그 방해와 그런 갈등, 고통, 이런 것을 겪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영혼 존재의 그것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네 자신은 혹시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이 중생 존재를 위해서도 너는 가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또 경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인간 존재를 강화시키고 내 자신도 강화되겠지만 또 인간 존재들, 모든 영혼 존재들을 이게 각성을 시켜야 된다. 이런 강한 요구를 운명의 신이 다시 요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발악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다시 이 주제가 나오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빰빰 빰빰빰 하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걸로 물론 이런 것에 설명에 거부감을 가진다면 물론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KBS 게시판 같은 데서 삭제하지 않게 하려면은 인생의 개론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냥 추상적인 시점은 추상적으로 하고, 인생은 이런 것이다. 운명은 이런 것이다. 이걸 한참 갈등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인생을 출발했다. 이런 의미로 일악장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는 영성 얘기 얼마든지 해야 되니까, 탄생 이전의 운명신과의 갈등 이런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2, 3, 4악장은 뭐, 간단한 건 아니지만 비교적 단순하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출발했어요. 1악장 끝나가지고 인생을 정말 그냥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멀리 떠나갔어요. 그러면 2악장에서 이렇게 빠른 어떤 무곡일 춤곡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죠.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우울한 어떤 배경 바탕은 좀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활기차고 부드럽죠. 이제 그러니까 그럼 뭡니까? 청춘의 어떤 희망을 가진 청춘, 뭔가 그래도 이왕 시작한 인생 뭐 좀 그렇게 잘 해보고 행복하게 뭐 좀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2악장은. 또 3악장은 어떤 40대 이상 50대 인생 절정기에서 이제 계속 갈등이 심화되고 그냥 막 그렇게 그냥 아주 힘차게, 물론 또 인간사회 집단적으로 보면 전쟁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이렇게 3악장 강하게 서로
충돌하고, 그러다가 어떤 뭔가를 성취했듯이, 막 사막장 피날레, 뭔가 좀 성취했듯이 막 화려하게 끝나죠. 그러면 마치, 이게 청중은 박수를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도 화려해서. 그런 사막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사막장은 결국 뭡니까? 사막장 다음에 사막장? 아니, 뭐, 결말이 있어서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이건 뭡니까, 인생. 그냥, 모두가 허무하고, 그냥 슬프고, 모두 그런 것 뿐이죠. 그냥, 뭔가 성취되고. 그리고, 인생 끝나면서 뭐 그냥, 빰빰빰빰 하면서, 빵 하면서, 쾅! 그렇게 끝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전쟁터에서의, 그러니까, 장렬한 정은사, 그러니까, 어떤 타르크 영웅전 같은 데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을 들을 때 뭘 얘기하냐면, 부자가 싸움터에서 용감히 싸우다 죽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 오는 그런 관점에서는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우다 그냥 장렬하게 전사하는 이것이 가장 절정적으로 인생이 절정으로 치닫다가 탁 그냥 이렇게 끝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 나폴레옹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나폴레옹이 병들어 죽는 거 싫어하고 뭔가 영웅답게 죽고 싶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죽거나 암살당하거나 그러고 싶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영웅이 이제 굉장히 정말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하다가 절정기에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그 인생이란 것은 예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적으로 그것이 자기성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그 지구상의 어떤 인생의 삶의 관점에서는 또 우리가 뭐 그렇습니까? 전쟁터에서 전쟁 죽은 사람, 암살당한 어떤 이제 인사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대개는 또 이런 경우가 이제 패배의 이 상황에서 죽은 것이지 이제 승리한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생이란 자체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발버둥 쳐서 다른 모델을 적용하려고 해도 결국은 쓸쓸하고 그런 결말, 예? 허무한 결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학장 이제 시작할 때도 그냥 그러더니만 끝날 때 계속 그러다가 오히려 끝날 때 그냥 도대체 뭐 끝난다고 꽝 하고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없이 아주 쓸쓸하게 끝나죠. 그러니까 그냥 죽음. 인생의 어떤 결말은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그 일학장이 이제 전체 인간 인생의 그런 계획을 하늘에서 하는 거고 2, 3, 4학장 이렇게 해가지고 뭐 꼭 시기를 어쨌든 그래도 청년, 중년, 노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까 유물론적인 해석으로는 일학장을 뭐 유년식으로 생각해서 너는 인생을 어떻게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갈등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유년기는 사실 어떤 온전한 인격이라고도 볼 수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제 순수한 인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유아적인 충동, 동물과 공통되는 그런 영혼이 빙의됐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그 영적인 설명에서는 주로 배제해도 되고 여기에 포함돼도 됩니다. 청년기. 그러니까 이 일학장은 이제 영적인 설명으로는 탄생 이전의 그런 갈등,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2, 3, 4학장은 청년, 중년, 노년의 그런 이제, 인생, 그리고 인생의 허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2, 3, 4학장의 인생의 허무를 얘기한 건 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1학장이란 것이 이제 인생, 탄생 이전의 인간 계획, 인생 운명 계획, 이거에 대한 개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학장은, 그러니까 좀 더
앞으로도 더 연구가 필요한 그러한 대상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